자, 이거 교재 가세요. 여기서 U하고 V 두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자, U는 1, 0로 되어 있는 벡터, 이런 걸 이제 1차원 어레이를 벡터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벡터고, V는 0, 0.0, 1.0으로 되어 있는 벡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0, 1, 10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U는 토치점, 텐서, 그래서 0.0, 1.0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V는 토치점 텐서, 그래서 만약에 1.0, 2.0 이렇게 잡혔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거죠. 벡터인데 X하고 Y라고 보면 돼요. X축, Y축. 그래서 이게 X축, 이게 Y축에서 첫 번째 U라고 하는 거는 0.0, X가 0이고 Y가 1이에요. 그래서 요게 U라고 하는 벡터고, V라고 하는 벡터는 X가 1이고 Y가 2. 여기 0, 1, 그 다음에 1, 2. 그래서 2.0이니까 요거죠. 그래서 요게 V라고 하는 벡터.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곱하고 더하고 하는 게 벡터 간의 연산이다. 그거예요. 자, Z는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거죠. Z는 U 플러스 V. 이렇게 하면 그냥 엘리멘트 Y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더하면 되니까 1.0, 1.0 그렇게 나올 겁니다. Shift 엔터.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빼는 것도 U 마이너스 이거는 또 X는 X끼리, Y는 Y끼리 빼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곱셈도 똑같죠. 곱셈도 엘리멘트끼리 곱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U하고 V를 곱했다. 그러면은 00이 되겠네요. 이거는 Shift 엔터 00 나오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그냥 곱해주면 되죠. 벡터를 동일한 방향으로 2배로 늘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 토치 텐서로 1, 2다. 그런데 2 곱하기 y를 했다. 그러면은 2, 4. 자,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자, 닷 프로덕트. U라고 하는 토치점 텐서. 그래서 자, x 값이 1이고 y 값이 2인 이런 U라고 하는 벡터 하나. V라고 하는 벡터는 토치점 텐서인데 이거는 x값이 3이고 y값이 1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토치점 돗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내적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u는 그대로 행벡터로 하고 v는 열벡터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기역자로 계산하게 돼 있어요. 기역자로. 그게 선형대수 내적내는 공식인데 파이토치로 u하고 v를 돗을 하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연산이 되니까 3하고 2를 바꿔줍니다. 컬럼 벡터로. 그래서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1.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겠네. Shift 엔터. U하고 V를 해줘야죠. U, V. 이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거. 이거 넘파이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그냥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면 토치점 텐서. 자, 이렇게 1점에서 1, 2, 3, 4 이렇게 있어요. 이게 1, 2, 3, 4 이렇게 있는 게 이게 토치점 텐서인데 이게 넘파이 어레이도 똑같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줬다. 그러면은 이게 브로드캐스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하고 파이토치 텐서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형상이 4잖아요. 4개의 엘리멘트를 갖고 있고,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는 계산이 안 돼야 정상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1, 이렇게 쉐입을 맞춰줘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참, U하고, 이거 리스트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같은 위치의 엘리멘트들끼리 연산이 일어나니까 이게 가능한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건 이걸 알아서 해주는 거. 그냥 플러스 1 해주면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넘파이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그것이 저런 것들 있죠. 평균 값, 그다음에 최대 값, 최소 값, 그다음에 표준 편차, 그런 거. 자, 만약에 A라고 놓고요. A는 토치점 텐서로 해서 값이 만약에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4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이런 토치가 만들어졌고, 평균은 그냥 민, A점 민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그거의 평균값을 알아서 계산해줘. 이거 참 콤마. 데이터 타입, D 타입은 토치점 플롯.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2.00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저 엘리멘트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냐? 센터 A.max, 그 다음에 A.min, 이것도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 각 값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A.std, Shift Enter. 그 다음에 넘파이에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넘파이를 안다고 전제해서 제가 넘파이에 보면은 린 스페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5개 구간으로 나눠라. 이게 린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이런 건데, 이거는 토치도 똑같습니다. 토치점. 그래서 함수명까지도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자, 교재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했고요. 이렇게 10에서 20 사이를 10개 구간으로 나눠라. 카피, 페이스트, Shift Enter. 이것도 10에서부터 20 사이를 10개 구간으로 나누는 것도 넘파이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슷한 건데, 파이썬의 레인지 함수, 보면은 1에서부터 100까지 뭐 일씩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레인지 함수, 요거를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파이썬의 레인지인데, 요거의 넘파이 버전이 어레인지죠, 어레인지. np.arrange. 요게 넘파이 어레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파이니까 플롯도 되죠. 마이너스 100에서 예를 들어서 100까지를 0.1 간격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요 사이를 요 구간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누라. 만약에 5개 구간으로 나누라 그러면 이제 이게 당연히 5개가 될 거고, 이렇게 나누는 거고, 얘는 요 사이를 0.1 간격으로 어레이를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치점 어레인지로 이름도 똑같습니다. 기능도 똑같고 나오는 값도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다. 그 얘기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자, 그다음에 텐서 오퍼레이션. 이제 텐서 지금 하나하나씩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다 했는데, 이제 그 2D 텐서, 요 2D 텐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1D 텐서는 벡터, 1차원 어레이, 2D 텐서는 2차원 매트릭스, 매트릭스 연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가셔갖고, 요거는 데이터를, 자,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해서 2D 텐서를 이렇게 Shift Enter 4x3짜리, 즉, 횡이 4개고, 열이 3개인 4x3 텐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매트릭스 핸들링 하는 거죠. 일단 2D 텐서의 디멘전이 몇 개냐? n 디멘전. 언더스코어 2D 언더스코어 텐서 n 디멘전. 자, Shift Enter. n 디멘전은 2차원이죠.
매트릭스니까 2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쉐입.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한 다음에 쉐입은 4x3. 4x3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 V 한 다음에 사이즈라고 그랬죠. 사이즈. 두 개가 에일리어스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거. 하나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 있는데 2D 텐서에 보면은 텐서 메소드에 보면은 num 엘리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NUMEL. 엘리멘트 개수가 몇 개냐. 저건 지금 경우에는 4 곱하기 3이니까 12개가 돼요. 4, 32. 12개의 엘리멘트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간의 연산. 컨트롤 C 하고요. 일단 컨트롤 V에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X라는 거는 쉬프트 엔터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로로 돼 있는데, 두 개의 행으로 돼 있는데 1, 0, 0, 1 이렇게 돼 있고, Y라고 하는 거는 2, 1, 1, 2 이렇게 2x2짜리 요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자, 요것도 당연히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내적 되는 게 가능한데,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은 그대로 이제 엘리멘트끼리 똑같이 아까 그 벡터 우리가 했던 거, 벡터를 그냥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일단 X하고 Y를 곱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게 엘리멘트끼리니까 1 곱하기 2 곱하고 0하고 1 곱하고 0하고 1 곱하고 1하고 그러면 이게 2, 0, 그 다음에 0, 2 그렇게 나오겠네요. 센터 2, 0, 0 그냥 자기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돼요.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가 아니라 여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행렬곱이에요. 행렬곱.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게 로우가 여러 개,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게 매트릭스거든요. 벡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매트릭스와 또 벡터가 여러 개 있는 매트릭스끼리 행벡터하고 열벡터를 이제 곱해 주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규제 가셔갖고, 자, 요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 X는 2x3짜리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고, Y는 3x2짜리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2x3하고 3x2하고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반드시 룰이 있어요. 2x 3하고 3x2하고 이렇게 되면은 연산이 가능해요. 즉 안쪽에 있는 것들이 같아야 돼요. 쉐입을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이게 달라갖고 뭐 4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서로 안에 있는 그 차원이 서로 안 맞으면은 연산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는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맞춰주면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 요거는 안쪽에 있는 게 소거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것만 남아요. 2x2. 예, 이게 선형계수에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지금 X하고 Y를 내적으로 하면 2x2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하고 여기 0, 1, 2하고 1, 1, 1 행벡터와 열벡터가 곱해지고 1, 0, 1하고 1, 1이 곱해져요. 그럼 2x2가 나올 때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0, 1, 1, 1, 0, 1 요거 하고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1, 1, 1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게 처음에 이렇게 곱해지고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곱해지죠.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요 두 개의 그 행벡터와 하나의 열벡터를 구한 거고 두 번째가 요 두 개하고 요 두 번째 이거하고 이제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이렇게 하면은 얘는 서로 사고가 되니까 0, 0 이렇게 나오고 얘는 2, 2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요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자, 토치점 mm입니다. 지금 방금 했던 게 mm 메소드에 x하고 y를 그대로 해주면 슈퍼엔터 똑같이 나와요. 0, 2, 0, 2가 나온 것이 조금 전에 저희 손으로 했던 그 연산이 그냥 된 거다. 참고로 제가 여기 교재에 요거를 해놨는데 넘파이에서 요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넘파이에서는 맨머리예요. 쉬프트 엔터 똑같아요. 결과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캐테네이션은 행렬 두 개를 합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를 여기서도 끌어오고 저기서도 끌어오고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두 개의 매트릭스를 합칠 수가 있겠죠. 교재에 가셔갖고 자, 이렇게 두 개의 x1, x2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요. 자, 컨트롤 V 했어요. 쉬프트 엔터. 자, 1, 2, 3, 4, 5, 6이라는 행렬하고 7, 8, 9, 10, 11, 12 자, 두 개를 다른 소스에서 가져왔습니다. 넘파이에서는 numpy.concat이라고 하는데 토치는 토치.cat이라고 해주고요. 여기 이렇게 리스트로 해서 x_1 x_2 자, 이렇게 해주면은 디폴트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의 디폴트는 콤마 axis equal 제로가 디폴트입니다. 로 방향 첫 번째 축이 제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컬럼 방향이 1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axis equal 제로로 합쳐주는 게 로 방향으로 해줘주는 거. 그 다음에 axis equal 1로 하면은 컬럼 방향으로 합쳐져요. 요걸 갖고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 요거는 자주 씁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붙이고 띄고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토치에 보면은 이제 아까 sum, min 뭐 등등등 있었는데 교재에 가서 요거 카피해오죠. 자, 요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자, X라고 하는 텐서가 두 개의 로로 돼 있어요. 1, 2, 3, 4, 5, 6. 그래서 쉬프트 엔터 했더니 요게 2,3짜리 요 쉐입으로 돼 있죠. 형상이. 이걸 갖고 하고 싶은 게 합계. 일단 1, 2, 3, 4, 5, 6을 다 더하고 싶어요. 그때는 토치.sum 하고 x sum x 하면은 이거 다 더해줘요. 1, 2, 3, 4, 5, 6 다 더하면 21. 이걸 컬럼 단위로 합치고 싶습니다. 이때는 토치.sum 하고요. x를 합쳐주는데 여기 디멘전을 어디로 할 거냐? 디멘전을 제로로 하게 되면은 로 방향으로 쉬프트 엔터 그러면은 1 플러스 4가 5가 됐고 2, 7 더해서 7 됐고 3, 6 해서 9가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이쪽 방향으로 해주고 싶어요. 이쪽 컬럼 방향으로. 그러면은 토치.sum 하고 x는 디멘전을 1로 해주면은 자, 이때는 두 개죠. 6. 요거 합친 게 6이고 요거 합친 게 15. 그래서 내가 로 방향으로 합치고 싶은 즉 엑시스 그러니까 제로 축 방향으로 합치고 싶으냐 엑시스 1 컬럼 방향으로 합치고 싶으냐 그걸 요 디멘전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이거 딤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것도 또 똑같아요. 엑시스하고 딤하고가 이것도 A1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넘파이도 마찬가지인데, 토치.sum이라고 하는 거, 넘파이도 이렇게 np.sum 뭐 이렇게 해도 돼 있고, x.sum 이렇게도 두 가지가 다 제공되거든요. 즉, 이렇게 제공되는 거는 함수로 제공되는 거고, 이렇게 변수에서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이제 메소드로 제공하는 건데, 두 가지를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sum 하면은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도 x.sum axis equal 0 그러면 여기 똑같이 같이 작동한다 기억하시고 현재 x가 이렇게 돼 있죠.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최대값을 찾고 싶어요. 최대값 최소값 많이 쓰거든요. 최소값은 사실 별로 잘 안 쓰는데 최대값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토치점 맥스. 자, 이렇게 하고 x를 주면은 이거는 전체 최대가 돼요. 원래 x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큰 게 6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자, 이쪽 디멘전 방향으로 엑시스 이퀄 제로 방향으로 제일 큰 값들이 어느 거냐? 그러면은 엑시스 자, 이렇게 나와요. 얘는 독특하게 밸류하고 인덱스를 같이 반환합니다. 그래서 밸류는 여기서 4, 5, 6 이게 제일 밸류가 커졌었죠. 그리고 요게 111 여기 인덱스가 요게 0, 1, 0, 1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x를 여기서 이렇게 안 주고 자,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에서 x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7 이렇게 줬어요. 7, 2, 3, 4, 5, 6. 자, 이렇게 만약에 만들었다. 7, 2, 3, 4, 5, 6. 그럴 경우에 이쪽 방향으로 x 제로를 그 로 방향으로 맥스를 구하면은 자, 값은 7, 5, 6 이렇게 나왔는데 인덱스는 0, 1,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맥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값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밸류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V를 원할 때는 뭐 언더스코어 이렇게 해가지고 V로 받아줘요. 값만 내가 필요해. 이렇게 쓰거나 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값은 별로 안 중요해. 위치가 중요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요거를 언더스코어 더미로 주고 여기서 I 값을 어떤 게 큰 건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두 개 다 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쓰면 되고요. 똑같은 원리로 요거를 엑시스를 1로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쪽 컬럼 방향으로 보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제 머리 생각해보면 7이 제일 클 거고 6이 제일 클 거죠. 그러면서 인덱스는 그러니까 밸류는 7, 6 나올 거고 인덱스는 이게 0이고 이거 2, 0하고 2가 나올 겁니다. Shift Enter 그러면은 7, 6, 0, 2 이렇게 나오죠. 이런 요령이에요. 자, 똑같은 게 민에도 적용됩니다. 카피, 페이스트 하고요. 미니멈, 작은 거. 그것도 같은 요령이에요. 똑같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게 제일 작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제일 작고. 그러니까 값은 2, 4가 나왔고, 인덱스는 1,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인덱스를 주로 많이 쓰는 거죠. 쉽게 많이 쓰는데, 아예 아그맥스를 씁니다. 아그맥스. 자, 그래서 x가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토치점 아그맥스 하고 x를 하면서 그냥 아그맥스 하면 뭐가 나올까요? 토치점 아그맥스. 그러면은 이게 0이잖아요. 0번. 0, 1, 2, 3, 4,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거라서 인덱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쓰죠. 보통 컬럼 방향이냐 로 방향이냐 그걸로 쓰니까. 그래서 엑시스 이퀄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뭐 고양이, 두 번째가 개, 세 번째가 새 이렇게 된다면 고양이일 확률이 제일 큰 거, 개일 확률이 제일 큰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엑시스 이퀄 2를 많이 써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레코드는 이게 0번 이게 제일 크니까 첫 번째 사진은 고양이구나 이렇게 예측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은 확률 분포를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은 확률이 제일 큰 게 6이니까 얘를 새로 인식했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그맥스 이걸 쓰시면 돼요. 아그맥스. 아그민은 제일 작은 건데 아그민은 딥러닝에서는 별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제일 확률이 작은 거니까 우리가 그건 뭐 전 쓸 일이 없고 아그맥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코딩하던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썼어요. 사실. 이게 기존 코딩에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디버깅하기 편해요. 하여튼 요 맥스하고 아그맥스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인다.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코딩할 거는 여기 백워드라고 하는 거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이토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파이토치 같은 프레임워크에 제공하는 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자동 미분 기능, 또 하나가 쿠다 라이브러리와 인터페이스 하는 기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오토그레드라고 하는 이 파이썬 패키지가 이 자동 미분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함수 모듈이고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 훈련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알고리즘이 역전파 알고리즘인데, 이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거는 미분을 이용해서 이 역전파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게 돼 있고, 이 알고리즘을 찾아낸 그분이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제프리 인튼 교수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몇 가지 손실함수가 있어요.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모델이 예측한 값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측정하는 게 손실함수의 역할이고, 그 손실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의 방향을 가지고 웨이트를 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게 이제 기울기죠. 기울기를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 파이토치는 토치.오토그레드 자동 미분이라고 하는 이제 엔진을 내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든 변수에 그냥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requires grade라고 하는 속성을 true로 온시켜주면은 requires grade 속성이 true라고 지정된 토치 텐서죠. 그 토치 텐서 변수들을 쭉 로깅을 해 놓습니다. 로깅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백워드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불러주면은 requires grade가 true라고 마킹이 돼 있던 그 텐서들을 다 역으로 추정해서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 기울기를 갖고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뭐 자세하게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점 디태치라는 게 있는데, 디태치는 이제 더 이상 미분 용도로 내가 안 쓸 거니까 히스토리 로깅 하지 말라는 거죠. 메모리에다가 다 파이토치 텐서가 어떻게 연산에 사용됐는지를 전부 얘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추적하지 말고 연산 기록으로 이제 분리시켜라. 이제 그런 명령. 이거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명령.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백워드. 이걸 호출하면 도함수라는 게 미분이죠. 미분 값을 계산해 주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자, x라고 주고요. 토치.텐서, 토치 텐서로 해주고, x 값을 그냥 2.0, 변수 값을 하나 준 거예요. 2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requires underscore grade를 true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requires grade true라는 게 처음 나왔죠. requires grade true로 가면 이제 x 값을 보면 요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디폴트 값은 requires grade가 false예요. 그래서 x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더라도 로깅을 안 해요. 히스토리 추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히스토리 추적을 하는 거죠. requires grade가 true로 된 것들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y는 x의 제곱 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럼 y는 Shift Enter 해보면은 지금 4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미분을 한번 그 x가 2일 때 x 값이 2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그거 계산하는 게 우리 미분이란 말이죠. 그거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요 포물선 그래프 해주고 여기서 y.backward 그것만 해주면은 x가 얼마일 때 기울기가 얼마다라는 게 그대로 계산이 된다. y.backward 자, 요 메소드 해주고 자, Shift Enter 그러면은 미분이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 값이 있느냐? x.grade x가 지금 2죠. x가 2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그거를 x.grade에 갖고 있습니다. Shift Enter 4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쓸 일도 없고 우리가 쓸 건 딱 요거 하나예요. 이게 실제로 나중에 이제 모델 학습시켜 줄 때 요게 이제 목적 함수가 되겠죠. 목적 함수.backward 그것만 이제 쓰게 되고요. 자, 편미분 아까 설명드렸죠. 편미분은 미분인데 이렇게 파라메타가 여러 개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u하고 v가 두 개가 파라메타다 그러면은 u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v는 상수 역할을 하고 v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u가 상수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 일반 미분하고 똑같다. 편미분은. 교재 가서 카피해 오겠습니다. u하고 v 두 개를 이제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해오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f라고 하는 함수는 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u 곱하기 v 플러스 그 다음에 u의 제곱 이렇게 줬었죠. f를. 그래서 f가 이거 뭐 u하고 v 값이 있으니까 f는 3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u 값이 1이고 v 값이 2일 때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냐? 그레디언트는 얼마냐?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f.backward 자, 이렇게 주면은 자, 자동으로
그 파이토치가 미분을 다 했고요. 그때 U라는 변수의 기울기는 4고 V라고 하는 변수의 기울기는 1이다. 자, 이게 파이토치가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우리는 백오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풀면 되고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직 설명을 안 들었으니까 맛보기로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뭘 갖고 받았는지 그거 한번 구경해보죠. 자, 제프리 힌턴이 찾아낸 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건 그대로 카피.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했어요. 자, 이 토치라고 하는 거, 이 토치죠. 원스, 제로스. 요거 보면은, 자, 요거를 일단 카피해서, 자, 컨트롤 X하고, 컨트롤 V에서, X하고 Y를 한번 보면은, 요런 값들이에요. 뭐, 이거는 1로 되어 있는 거, 제로로 되어 있는 거, 요런, 그러니까 인풋이 요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아웃풋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게 첫 번째가 고양이, 두 번째가 개, 세 번째가 새, 뭐 이런 걸 알아맞추는 거다. 그러면은 어느 게 제일 값이, 확률 값이 클까? 뭐 이제 이런 걸 예측하고 싶은 뭐 그런 거라고 가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웨이트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입력 5개가 들어갔는데 요 출력 3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x3짜리 웨이트 매트릭스가 생깁니다. 각각의 요 하나하나의 그 입력 특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가 이미지라고 치면 귀의 특성을 가진 값, 요거는 코의 특성을 가진 값, 눈의 특성을 가진 값, 뭐 입의 특성을 가진 값, 요거는 꼬리의 특성을 가진 값, 요런 값들을 이렇게 수치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다고 치고, 요거는 고양이일 확률, 개일 확률, 새일 확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특성 값, 입의 특성, 눈의 특성, 코의 특성, 뭐 털의 특성, 꼬리의 특성이 요 첫 번째 고양이하고 어떻게 가중치로 연결되면 이 값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요 두 번째, 요런 특성들이 두 번째 아웃풋하고 어떤 가중치로 연결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요것이 세 번째와 가중치로 어떻게 연결되면 나올까?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 이미지가 고양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제일 큰 값이 나오도록 가중치들이 막 이렇게 조정이 되면 되겠죠. 그래갖고 첫 번째는 제일 큰 값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게 가중치들이 웨이트가 조정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고양이의 특징을 가진 데이터를 쫙 입력했더니 이 값이 첫 번째가 제일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그맥스로 얘는 고양이 그런 식으로 학습되는 게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각각의 특성들이 요 아웃풋하고 다 하나씩 웨이트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5x3짜리 웨이트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거를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 바이어스가 여기 하나씩 다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아웃풋 여기에도. 아까 여기 있었죠. 요게. 지금 요거랑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이어스가 다 하나씩 붙어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3개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요 가중치 곱해주기라고. 그래서 WX 플러스 B. 이거예요. 이거를 해갖고 그냥 간단하게 WX 플러스 B예요. 그래서 요 각각의 여기 X니까 X의 각각의 그 입력 특성들 요 5개하고 이 웨이트들 5x3짜리 웨이트들을 쭉 이제 곱해주면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줘요. 그러면 이 출력 값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Z라고 놓고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됐을 테니까 이 웨이트 값이 뭐 엉망진창이겠죠. 뭐 하나도 안 맞을 테니까. 자, 그때 요 로스라고 하는 걸 정해주는데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지츠. 뭐 이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손실함수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Y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하고 Z라는 게 모델이 예측한 값이에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측정해 주는 게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는 요 손실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거를 정의한 거죠, 우리가. 이 함수를 정의해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로스에 대해서 백오드만 해주면은 자, 이렇게 일단 해보죠. Shift 엔터 돌려보면은 손실이 2.35 뭐 295가 나왔어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하고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는 걸 측정한 거니까 이 손실이 제로가 되도록 차이가 하나도 안 나서 제로가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을 모델이 정확하게 맞춘 거거든요. 그게 학습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 5x3짜리 웨이트 매트릭스를 값을 막 조정해 나가는 과정. 계속 돌려가면서 조정하는 거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합니다. 자, 로스점 함수 우리가 정해줬잖아요. 백워드. 자, 요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Shift 엔터. 그러면은 자, 이걸 미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기울기가 나오냐면 여기에 교재 가셔갖고 자, 이런 게 나와요. W하고 B가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W가 5x3이니까 파라메타가 지금 5, 3, 15, 15개 있거든요. 15개의 웨이트들에 대해서 기울기가 전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3개가 있죠. 3개에 대해서 기울기가 나옵니다.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이거를 웨이트 값을 줄여줄 거냐 키워줄 거냐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제프리 힌턴이 찾아냈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죠. 그럼 여기 현재 보면 이게 전부 requires 그래도 true인 것들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저게 false로 되어 있는 거는 이 백워드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requires 그래도 true인 것만 계산 기록을 계속 추적하고 기울기 계산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교재가 이거 지금 그냥 한 번만 보시고 나중에 이거 실제로 우리가 코딩 해줄 거니까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자, 요거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됐죠. 설명 다 된 거니까. with 토지점 인퍼런스 모드. 인퍼런스 모드는 뭐냐면 요 위에 이런 계산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인공지능의 최적의 W하고 B를 찾는 과정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 또는 뭐 훈련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적의 W와 B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웨이트하고 바이어스를. 저거는 훈련할 때만 찾아가죠. 우리가 인공지능을 막 만들어갈 때 그때는 최적의 W하고 B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 값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챗GPT 같이 다 훈련이 끝났어요. 사용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저 W하고 B를 업데이트하면 안 되죠. 계속 저게 바뀌면. 그럴 경우에는 인퍼런스 모드 요거는 더 이상 학습용으로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퍼런스는 추론용으로 쓰겠다. 학습하는 단계에서는 requires grade가 true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인퍼런스 모드로 바꿨어요. 그때는 이게 false로 바뀌어요. 인퍼런스 모드 안에서 생긴 결과값은 훈련에 사용될 게 아니라 훈련이 끝난 모델을 내가 사용하는 추론 모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 낭비해가면서 연산 과정을 추적하지 않는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태치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카피해서 컨트롤 C 하고요. 자, 컨트롤 V. 그런데 이 디태치는 여기서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게 히스토리 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미분을 하지 않겠다.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 변수에 대해서만 Shift 엔터 그렇게 해갖고 이것도 폴스입니다. 그래서 추론 모드로 작성하는 거는 토치점 인퍼런스 모드라는 거 쓸 거고, 그 다음에 텐서 하나하나를 더 이상 내가 추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건 디태치라는 걸 쓸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문법 끝난 거예요. 파이토치는.